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혜연. 저는 도리입니다. 어느덧 여름 냄새가 물씬 풍겨오는 계절이 되고 장마철이 왔는데 주변에서 요새 굉장히 자주 보이는 새가 있죠? 네, 강남 갔다 돌아온 제비죠. 여러분은 주변에서 제비 많이들 보시나요?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도시에 사시면은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대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새입니다. 그 외우 분들은 아마 정말 많은 제비와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여름을 맞아서 제비에 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우선은 그러면 제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주 설레는 포인트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새를 설명할 때는 이제 아무리 팟캐스트에서 생김새를 설명한다고 해도 청취자분들이 떠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좀 제비는 유명한 새라서 저희가 생김새를 설명하면은 쉽게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설레는 마음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비의 생김새는 심플합니다. 남색, 빨간색, 하얀색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얼굴 위쪽하고 몸의 윗부분이 남색, 어쩔 때는 또 검정색으로 보이기도 해요. 빛이 없거나 뭐 역광으로 가면은. 그리고 짧고 작은 부리가 있고 그 주변에 이마와 멱, 턱 쪽은 붉은색 젓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멱 밑부터, 턱 밑부터 엉덩이까지는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윗면은 남색, 아랫면은 하얀색. 이런 느낌이고 몸 자체가 엄청 납작한 느낌이에요. 약간 찌부한 느낌? 이게 얼굴이 짧아요. 아, 그렇죠. 목이 없다? 약간 날렵한 물방울 같이 되는? 몸도 엄청 얄쌍하고 얼굴이 진짜 작아가지고 얼굴이 너무 작고 약간 팔등신 아니야? 얼굴이 너무 작아서. 아니, 몸도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근데 날개는 엄청 길잖아. 아, 꼬리까지. 맞아요. 꼬리까지 기니까. 네, 길이는 한 18cm 정도. 되게 길다. 근데 꼬리가 근데 길어가지고. 폭이 되게 좁아서 작아 보이는. 꼬리가 한 3cm 되는 것 같아. 꼬리 혼자서 길게 뻗어나오니까. 그래서 막상 날면은 크다는 느낌이 조그매. 안 들어요. 엄청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비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꼬리 부분이죠. 제비 꼬리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비가 기준이 돼요. 그 꼬리 모양을 가진 친구들이. 그쵸? 왜냐면 그 제비 모양의 갈매기. 제비가 대표다. 근데 제비 안에서도 제비 엄청 꼬리 모양 이런 종류가 식으로 다르죠. 고유 명사가 된다는. 그쵸. 근데 저희가 설명하는 이 제비, 그러니까 제비과의 다른 제비들도 있잖아요. 갈색 제비도 있고, 뭐 흰털발 제비도 있고, 뭐 외국에도 많은 제비가 있는데, 반수알로 헛간 제비라고 하는. 헛간이었어? 반이 헛간이니까. 헛간? 전 주변에 헛간 같은 건 없었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설명하는 이 헛간 제비, 한국어로는 그냥 제비죠. 한국명은. 제비가 유럽, 뭐 미국, 뭐 아프리카, 아시아 안 사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되었고 이 꼬리 모양이 한 가지의 표준처럼 된 거죠. 그래서 이 꼬리를 가진 다른 새들의 이름에 제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비 갈매기도 알고 보면 걔만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그냥 넌 제비 꼬리를 닮았으니까 제비 갈매기야 라고 제비 되잖아요. 갈매기가 표준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제비가 이제 제비 갈매기 꼬리를 가진 제비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쵸, 땡땡 꼬리를 가진, 땡땡, 갈매기 꼬리 땡땡 제비, 뭐 이렇게 되겠죠? 갈매기 꼬리. 네, 그래서 제비 꼬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짧은 꼬리 양쪽에 긴 더듬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더듬이라고 하나요? 긴 더듬이. 뭐라고 설명해 약간 줘? 오징어 다리 10개인데 2개는 길다랗잖아요. 뭔지 아시죠? 제일 가생에 있는 2개. 아니요. 몰라요? 오징어 잘 안 드시나 보다. 그래요? 오징어가 2개만 길어요. 딱 그렇게 가장자리만 길고 가운데는 짧은? 그래서 V자 모양으로 되는. 맞아요. 그래서 V자 모양 꼬리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연미복 아세요? 파티할 때 입는 연미복? 근데 이 연미복이 연이 제비연이고 미가 꼬리미예요. 아싸리. 그래서 그 연미복의 그 상의 끝 부분이 엄청 길잖아요. 양쪽이 오징어 다리처럼.
근데 연미복 이렇게 하면은 어. 다양한 그런 걸 포함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제비같이 생긴 응. 그것만 말하는 원래 거예요. 그 약간 지휘자가 입는 집사가 그런 거? 입는 그런 옷. 집사? 근데 저는 실물로 사실 그 제비 볼 일이 꼬리를 가진 없지. 정장을 본 적 없는 것 어, 같아요. 일상에서 입는 용이 약간 아니고 재밌겠다. 파티용으로 입으시는 파리를 거니까. 안 가서 그렇죠. 그래 한국 파티에선 잘 안 입으시고 약간 위대한 파티? 개츠비 뭐 이런 거 아. 보면은 나오는 옷 아닌가? 과거 서양 네. 파티? 어쨌든 그 옷도 제비꼬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연미복이라고 불린다는 틈새 정보입니다. 상식. 그래서 이 V자 모양이 제비가 빠르게 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준대요. 뭐 바람을 뭐 하는 걸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수컷과 암컷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생김새가. 근데 암컷의 꼬리 깃이 수컷보다 폭이 넓고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수컷이 꼬리가 긴 게 응. 선택을 받는 키에 포인트예요. 꼬리가 길어야 예쁜 거예요, 어. 수컷들이. 그래서 수컷이 더 더 긴 거고 길구나. 암컷은 길 필요가 없는. 그쵸. 암컷은 잘 근데 날아다니기만 수컷이 하면 되죠. 꼬리가 길었을 때 더 네. 잘 나는 수컷이 되기 때문에 예쁘면서 동시에 실력도 좋은 수컷 이렇게 평가받는 거죠. 연관이 돼 있었구나. 제비 사회 속에서. 다음으로는 혜연님이 제비의 재밌는 생태적 특성들을 얘기해줄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비를 얼마나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 약간 찾아봤는데 흔한 여름 철새죠. 도감상으로는 굉장히 흔한 여름 철새고 약간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측한 바 있는 그런 새인데 약간 모순적으로 이제 현재의 도심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심지를 조금만 벗어나면은 지금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데에서는 놓칠 수가 없어요. 제비가 있다는 사실 모를 수가 없어요. 맞아. 약간 온 거리를 사방팔방으로 활보하고 빠르게 날아다니면서 막 눈앞을 슝슝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특징적인 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약간 조용한 새가 아니라 해야 되나? 과시형. 엄청 1분도 가만히 안 있는 그런 느낌? 특히 둥지를 짓는 4에서 7월에는 둥지 재료를 구하거나 새끼한테 먹이를 구해다 주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건물 벽이나 처마 밑에서 흔하게 둥지를 볼 수 있죠. 조금만 이전으로 가면은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전역에서 굉장히 흔하게 제비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제비를 그렇게 흔히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아파트 같은 데는 못 사니까. 그래서 저는 충격 먹었던 게 서울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은 제비가 흔한 새인 줄을 모르고 약간 제비가 뭔지도 모르고 약간 제비라는 그 단어는 아는데 그게 어떤 새인지에 관한 이미지가 전혀 없고 흥부와 놀부에서 사파로 본 게 다인 그런 수준의 제비를 참 본 적이 없구나. 근데 사실 경기도만 가도 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만 가도 여름에는 제비가 정말 많습니다. 엄청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새가 아니에요. 맞아. 그냥 시에서도 볼 수 낮은 있는데. 건물에서도 워낙 그쵸. 잘 사니까. 근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거의 없는 거죠. 왜 그럴지 약간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제비는 4에서 7월에 번식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제비는 둥지를 지을 때 이제 처마 밑에다가 지어요. 근데 처마 생소할 수 있는 단어죠. 처마라는 것이. 처마가 뭐냐? 그 지붕 부분이 집의 기둥 밖으로 튀어나온 그 돌출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처마 밑으로 가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늘. 네, 사람도. 그래서 제비도 둥지가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또 천적으로부터 위험도 피하기 위해서 약간 기역자 구조가 있으면 거기 벽면에 둥지를 짓고 천장에 지금 신기해. 막아져 있는 거죠. 처마로. 근데 우리가 처마라는 말을 별로 하지 않잖아요? 처마가 없으니까. 현대 도시의 건물에는 처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처마가 없고 그냥 건물이 수직으로 쭉 뻗고 그냥 끝나요. 고층 지붕도 아파트나 이런 없어. 걸 봤을 때. 맞아. 지붕이 없고 그냥 옥상. 그 아파트는 그런 바깥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만 뻗은 건물에는 뚜껑이 닫혀있지 않으니까
제비가 둥지를 지을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전통 한옥이나 초가집. 뭐 초가집에도 당연히 있고 조금 낮은 빌라에도 사실 처마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 이 흔한 곳에서는 제비가 둥지를 잘 짓지만 현대식 건물, 뭐 고층 아파트가 많은 곳이라거나 통유리 건물 이런 데다가는 절대로 지을 수가 아니, 둥지를 없죠. 못 심을 것 같은데, 거기 통유리에. 할 수 있을까? 생각도 없을 듯? 근데 어차피 처마가 없으니까. 그리고 통유리인데 고층 건물은 너무 처마가 불안할 있진 것 같아. 않으니까. 새끼가 막 떨어진다 생각해봐, 둥지에서. 근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네, 떨어져서 실제로 죽는데 좀 어. 고층에 지어서 근데 어머.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고층은 떨어질 생각으로 보통 짓지 아, 않으니까. 떨어질 때 살아남을 수 있게. 근데 떨어지면 어차피 죽는 거라서 어머. 낮든 높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실. 제비 입장에서는 유유. 그 새끼를 주울 수가 없으니까. 하긴. 그래서 바로 죽든 살아있든 약간 그런 거는 이제 진화적으로 되지 않았고 고층은 상관없는데 처마가 없는 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도심지에서는 여름이 돼도 제비를 볼 수가 없고 낮은 주택이나 이제 처마가 있는 건물이 많은 곳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빌라다. 근데 처마가 있다. 근데 왜 제비가 집을 못 짓나? 처마가 있는 빌라들이 있어요. 키가 작으면 옥상같이 또 약간 구축 빌라들이 좀. 그래서 그런 옥상이 튀어나온 그런 빌라들이 있거든요. 약간 기와집 지붕 같은 그런 지붕 가진 빌라들 있잖아요. 진짜요? 기와집 지붕이 약간 기와 스타일. 약간 옛날 기와 지붕이. 스타일로. 그렇죠. 근데 사실 도심지에서는 그 처마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먹이가 부족합니다. 제비는 날아다니는 곤충, 파리, 나방, 벌을 주로 먹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곤충도 어느 정도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어야 잘 살 수 있겠죠? 식물도 필요하고 강, 하천, 논밭 등 이 곤충들이 살만한 녹지가 필요해요. 근데 도심에는 절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농경지나 산이 많은 곳에서는 곤충들이 죄다 산이나 그 농경지에 있어요. 논에 있고. 그래서 길에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도 곤충이 되게 많은 거죠. 논밭에.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이러면은 곤충에 비교적 익숙한데 곤충이 있는 거지 뭐. 곤충이 뭐 있는 거지 이러는데 도심에서는 곤충이 나타나면 없으니까 근데 공원, 하천 이런 데도 있잖아요. 도심에도 녹지가 있긴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밀도가 일단 더 높고 공원이나 하천에선 도심지에 그리고 도시 사람들은 곤충을 절대 보고 싶지 못 버텨요. 않아 하죠. 완전 재앙으로 생각하고 절대 만나선 안 되는 존재. 러브버그. 단 한 마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러브버그가 대발생한 것도 다른 곤충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벌레 방제하면서 그치. 이제. 그래서 공원, 하천 이렇게 곤충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곳에 살충제를 치게 됩니다. 맞아. 기본적으로 약간 구청에서 방역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요. 공원에 살충제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 이제 운동하는데 네, 막 그쵸. 하루살이 얼굴에 보이니까. 이제 묻은. 근데 그런 게 다 녹지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맞아. 곤충이 온 갈 건데 곳이 없어요. 약간 곤충들이. 악순환. 갈 곳이 없어서 진짜. 왔는데 살충제 또 뿌리는데 맞아. 걔네들 살아야지 뭐. 영원히 다 죽으면 이렇게 한 종이 우점하는 이 러브버그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비는 이런 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살충제를 다 뿌렸는데 그거 먹으면 안 뭐를 돼요. 먹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살충제를 받은 곤충들이 살아있어도 그걸 먹으면 제비도 죽기 걸리는 때문에 거지. 집 지을 곳도 변변치 않은데 먹을 것도 없고 독약이 곳곳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볼 필요가 없죠. 다른 좋은 곳으로 가야죠. 이제 강원도로. 좋구나. 그리고 제비 둥지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어떻게 생겼죠? 동글동글. 아하. 동글동글. 약간 찰흙을 촘촘하게 쌓아 올린 것처럼 생겼고 이렇게 중간중간 풀 같은 게 껴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비는 이렇게 진흙이랑 풀 등을 물어다가 차곡차곡 쌓는 방식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뭇가지 이런 걸로 짓는 게 아니에요. 진흙. 진흙이 메인
재료예요. 그 진흙이라는 것이 주변에 어딨냐? 논이 있으면은 어딨냐? 논에는 진짜 흔해 빠졌지 진흙이. 그치. 근데 도시에. 서울에 진흙이 어딨어. 모래밖에 없지. 서울의 하천은 일자로 이렇게 다 개간이 됐기 때문에 그 진흙이 중간 지역이 없어요. 물 아니면 음. 딱 초지. 음. 그럼 그 사이에서 진흙이 없고 진흙을 구할 수가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 내가 등지를 구하려고 붙여요. 해도 못 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처마가 어. 있든 말든 재료도 없고 먹기도 없고 금지재료도 없고 먹이도 없고 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도심에서는 못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특히 서울에 될것 없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다른 광역시 같은 데는 그래도 있는 있어요. 데가 있어요. 왜냐면 광역시여도 결국 외곽으로 가면은 농사 짓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지. 서울만 아니면. 서울은 너무 개발이 심하니까. 근데 여러분도 제비를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이런 철이죠. 제비철. 제철 과일을 먹듯이 제철에 맞는 새를 봐야 되는 네. 거죠. 철새지, 철새. 그러니까 제철새. 제철새? 제철로 만든 새가 아니라 제철새. 그럼 이제 제비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논밭이 많으면 일단 잘 찾을 수 있긴 해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논밭이 또 너무 많으면 논에는 어쨌든 안 짓잖아요. 그럼 그분들 농사 하시는 분들 집에다 짓거든요. 근데 그건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집에 방문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논이 많으면은 약간 마을에 가세요. 제 마을 회관 이런 데서 면사무소 뭐 이런데 조금 더 발달한 데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침입이 논만 아닌데 있지 말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약간 상가가 많은 주변 논이 바로 읍내? 근방에 있지만 읍내 스타일 군 이런 데로 가면은 굉장히 많고 그래도 역시 강원 지역에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왜요? 저는 느껴요. 강원이 진짜 천마리 만마리 느껴요? 진짜 왜냐면 다른 지역 논 있는 데 가면은 있긴 있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냥 길에 그런 지역에 길에 10마리 보통 있으면 20마리 있다고 가정하면 강원에 가면 그 한 길, 눈앞에 보이는 한 길, 거기에 100마리 정도 있다고 강원도 저는 어디요? 어딜 가나 있는데, 진짜? 강원도는? 터미널에만 가도 있어요. 아, 버스 맞다. 터미널. 제가 속초 여행 바로 갔을 때 발견해요. 제비가 진짜 많았어요. 속초 버스 터미널에서. 바로 봐요. 모든 강원 지역에서는 왜일까? 거의 강원이 진흙이 녹지가 많아? 강원 산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강원은 강원도 바다도 있고 홍보대사 같아요. 개발도 덜 되고. 그래서 멀리 가실 필요 없고 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식당 이런 진짜 데만 속초 가도 버스 터미널 추천합니다. 정말 많이 그냥 버스 내리면 바로 거기에 맞아. 제비가 바로 날아갈 거예요. 서울에서는 성수에서 한번 봤었는데. 제비? 성수에 그 빌라들이 있거든요. 서울숲 바로 옆에. 거기 빌라에 또 거기는 강도 있잖아. 하천도 그게 중요해. 중랑천 근처죠. 그 제비가 있었어요. 웃기다. 이런 데를 가면 허공에 뭐가 지나다니는 것을 바로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을 보긴 보셔야 돼요. 바닥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앞만 보면은 만날 수 있어요, 제비는. 정신없이 빠르고 또 작고 약간 찌릿찌릿찌릿 이런 소리를 내는 새가 뭐 지지배배라고 하는데 지지배배는 너무 정확한 단어이기 아이돌 때문에 노래 같아. 지지배배. 이런 소리를 내는 존재가 공중에서 펄럭거릴 때도 있고 네. 뭐 활강할 때도 있어요. 근데 평균 시속 제비가 몇일 것 같으세요? 150? 150이요? 네. 고속도로에서 너무 빨라. 과속하는 게 150? 너무 빨라. 평균 시속 30에서 50입니다. 이것도 빠른데? 아, 그래? 걔가 18cm인데 150으로 어떻게 알아? 이거 평균 시속 30에서 50이면 초속으로 10m는 가는 거예요. 잘한다. 1초에 10m 가는 거예요. 아, 그렇네. 아니 150으로 세가 어떻게 이런 조그만 새가 1초에 50m. 그건 진짜 제트기 아니야. 아, 그건 학대야, 제비 학대. 이게 진짜 빠른 속도거든요. 네. 그 제비
제비인지 아닌지 그 빠르게 날면서 확인하기가 은근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빨리 나는 근데 새가- 제비인 걸 알면은 제비지. 근데 제비를 내가 모르면은 쟤 이게 뭐냐? 뭐지라고 봐도 알아 생각하면은 그러면? 애들이 무슨 모양으로 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V자 모양으로 날거든요. 네. 그러니까 V자 대형으로 난다는 게 아니라 기러기 좀. 날 때 V자처럼 생겼어요. 날개도 약간 V자로 돼 있고 꼬리도 V자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확인하시면 그게 바로 제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빠르고 또 방향 전환을 되게 잘하는 새가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칼새. 칼새 아니면 제비? 근데 근데 칼새는 보통은 제비죠. 칼새가 그렇게 많이 날아다니지도 않고. 내가 뭐 그리고 이렇게 진짜- 낮게 날아다니는 경우도. 근데 뭐 내가 고도가 높은 섬에 사는 주민이면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좀 칼새가 많이 날거든요. 근데 울릉도에도 칼새 많던데. 이렇게 칼새가 제비처럼 바닥에. 날아요? 예. 근데 그게 고도가 높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랑 울릉도에서 볼 수 있고 서울에서는 근데 섬 가면은 좀- 칼새도 많기 때문에. 근데 섬이 아니시면 사실 거의 제비이기 때문에 그걸 헷갈릴 맞아. 일은 없다. 근데 칼새랑 제비랑 같이 있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비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그냥 칼새 볼 생각 마시고 일단 난 제비부터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강원도 버스터미널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강원도 제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날아다니는 애들을 계속 쳐다보다 보시면은 이게 잘 안 앉아요, 제비가. 쉽게 앉지 않거든요. 네. 근데 번식을 해야 되니까 이제 둥지에 들어는 앉거나. 갈 거예요. 어디 쏙 둥지 막 처마 밑으로 쏙 들어가거나 뭐 벽에 약간 붙거나 전깃줄에 앉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딱 쳐다보면은 빨간 얼굴을 네.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비를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운이 좋으면은 둥지에 애기 앉아있는 애기 진짜 제비들을 귀여운데.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입이 진짜 귀여워요. 알죠? 부리가 약간 애기들은 이제 많이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입이 엄청 커. 노란색이에요. 어른은 검은색인데 입이 노란색이고 또 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새끼 제비들은 아주 어린 상태에서는 제비가 잿빛이고 약간 뾰족뾰족한 깃털이 나 있고 약간 양갈래 같이 뭐 귀기 쪽에 부숭부숭한 솜털을 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귀여워. 너무 웃겨요. 그 솜털 달고 있는 시기에 보면은 진짜 약간 양갈래로 머리 묶은 애기 같아요. 진짜 웃겨. 그리고 그 노랗고 넓적한 입. 제비가 원래 입이 짧고 되게 넓잖아요. 가로로 넓어요. 그게 노래가지고. 근데 스마일. 노래서 완전 티나고 근데 이거를 꼭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근처에 부모가 오면 냅다 벌려. 크게 벌리는데 그 두 진짜 버전 귀여워. 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진짜. 입을 다물면은 굉장히 근엄한 근데 양갈래를 하고 있는 그런 만점 아니, 그리고 이게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여러 세네 개가 마리 막 있으니까 붙어서. 막 노란 입이 이렇게 연결돼. 네 마리가. 띡띡띡띡 이렇게 진짜 이게 깜찍해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크게 벌리면은 막 울어요 애들이 애기 달라고. 제비들이 그게 바로 지지배배죠. 아주 깜찍합니다. 이게 조금 더 크고 약간 둥지를 떠나는 이소 시즌이 되면은 더 어른 제비 같은 깃털을 가지는데 그래도 색이 더 연하고 꼬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어른보다. 그래서 누가 봐도 얘네는 오래 태어났구나 이 티가 나죠. 이런 애기 제비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제비가 영원히 안 떠났으면 하는 상상을 그러니까 1년 내에 살면 안 되나? 제비는 번식이 끝나면은 넓은 갈대밭에서 잠자리를 마련하고 해질 무렵 정도가 되면은 수천에서 수만 마리가 모여요.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근데 어청도 가면은 그런 보신 적 없으세요? 제비가 진짜 수천 마리쯤 되는 제비, 귀제비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전깃줄에 앉아있는데 그게 아마 이동 시즌이라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많아서 약간 징그러울 수준으로 많다 해야 되나? 세상에 이렇게 많은 제비가 있었나? 이런 느낌으로. 본 적 없으시구나. 아무튼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제 겨울철 이동을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번식 끝날 때의 갈대밭에서 제비를 관찰하는 것도 이제 팁이다. TV? 팁. 꿀팁.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제비는 음. 겨울에는 대부분 동남아시아,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지로 간다고 합니다. 강남 가죠. 이게 근데 강이 무슨 강인지? 양쯔강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양쯔강까지 강남이라고 불러요? 그냥 남쪽으로 가는 제비 이렇게 하면 되는 강남 양쯔강 아래쪽. 아니면 중국 속담인가? 아마 중국에서 온 말인 것 같긴 해요. 그럼 이제 그치? 도리님께서 제비에 관한 유쾌한 문화 문화 이야기. 들을 걸어서 세계 속으로. 제비 속으로 제비 속으로. 그럼 제비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는 아까도 언급된 흥부와 놀부죠. 원전 이름은 흥부전이에요. 그래서 그치, 원래는 그치. 판소리로 불렀다가 춘향전처럼 그러면 소설로 창작이 된 거죠. 놀부는 완전 조연이네. 주연이 당연히 아니라 흥부가 메인 주인공이죠. 주인공. 어. 흥부였네. 네. 내용을 제가 오랜만에 좀 되새겨봤어요. 그래서 심술구준 형 농부와 농부가 아니라 놀부 부대찌개 할 때 놀부. 놀부 근데 또 부대찌개. 이제 메이저는 놀부가 됐어. 이제 흥부는 잊혀졌어 약간. 이게 현대 결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 가난한 사람을 싫어 가난 혐오가 결국 무섭네. 놀부 부대찌개가 남았다. 흥부 부대찌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 보여가지고 흥부 뭐 브랜드도 없어. 흥부 뭐 옷도 없고. 슬프다. 그리고 가족이 자식이 엄청 많지만 화목한 흥부가 있죠. 아니 자식을 왜 이렇게 많이 낳아? 그게 또 돈도 포인트예요. 없으면서. 자식이 많은 게 포인트예요. 그거 화목한 게 포인트. 자식이 많지만. 굶는데 어떻게 화목해? 그러니까 문제가 자식이 한 명이었으면 좀 덜 그래. 굶었을 텐데 자식이 막 7명이니까 굶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계속 농부라고 하게 됐는데 놀부가 흥부를 내쫓고 부모님의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흥부가 애가 많으니까 굶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농사도 하고 막 지붕도 갈고 이제 아내분도 그릇 닦기, 뭐 나물 캐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궁금한 게 놀부는 자식 없어요? 자식 한 명인가 있지 않아요? 외동으로 낳았다? 엄청 적었던 것 같은데? 제 약간. 기억 속으로는. 전략적인 건가?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흥부가 매품팔이라는 일도 하려고 매품? 해요. 이게 죄인 대신 매를 맞는 일이에요. 헐. 약간 볼기짝? 근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나라에 경사가 있어서 죄인이 다 풀려나가지고 돈을 못 벌어? 대신 맞아줄 죄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돈이 없어서 굶던 차에 제비가 흥부 집에 둥지를 틀었는데 구렁이가 올라와서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흥부가 내쫓아줬죠. 근데 그 과정에서 새끼 제비가 떨어져가지고 그 제비를 그 흥부와 가족들이 애지중지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애지중지. 그래서 이제 강남으로 떠나요. 새끼랑 벌써 떠났어. 새끼랑 제비 가족이. 근데 이 다리가 치료해준 부러져서 그러니까 치료한 이제 거였잖아요. 애지중지 치료를 해줘가지고 그 치료해준 제비가 봄에 돌아와서 박씨를 하나 떨어뜨리고 가고 이 박에서 금보화가 쏟아진다는 얘기가 이제 놀부와 흥부죠. 아니 근데 흥부와 놀부죠. 자기도 가난 혐오가. 흥부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비는 흔하고 응. 구렁이는 멸종위기종인데 근데 그때는 또 구렁이가 많았을 수 있죠. 제비가 더 많지 그러면 않았을까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약간 인간 입장에서는 구렁이가 공격한 것처럼 보이는 너무 거지. 뱀을 싫어하는 것 같아. 뱀 안 좋아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태적으로는 뱀이 더 중요한 목숨이거든요. 그 그래서 생태 흥부에게 구렁이가 제비를 먹을 땐 놔두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흥부전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어떤 버전에서 놀부가 막 일부러 제비 다리를 막 나 그 잘랐나? 버전 봤는데 그런 버전도 있는데 자기도 박씨 받으려고 근데 결국 박씨 못 받고 박씨 같은 거 받았는데 뭐 귀신이 들어있었나? 뭐 맞아. 악기가 안 좋은 들어있었나? 박이요. 안 좋은 박을 또 건성징하게 얘기죠. 흔한 전래동화. 슬근슬근 톱질하세요. 그러니까 판소리로도 많이 있는 흥부전이어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판소리도 보시길 바랍니다. 제비가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길조였습니다. 왜냐면 곡식 나자를 안 먹고 해충을 그래, 잡아먹는 곤충 먹잖아. 새니까 참새랑은 다르지. 이 집에 둥지 짓는 것을 오히려 반겼대. 왜냐면 집에 들어오는 집 근처에서 곤충을 날아다니는 해충을 먹어주니까. 그다음에 우리 집에 둥지를 튼 제비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자손이 번성할 징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연 살충제네. 그렇죠. 그리고 애기도 막 스물스물 귀여워서? 나니까 좀 이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겠구나 라는 그런 관점이 있었고
이제 유몽인 씨의 어우야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어우야담에서 그 유몽인이 중국인한테 가가지고 조선의 제비는 논어도 읽을 줄 안다라고 뭐? 자랑을 했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논어에 나오는 문구가 그 제비의 소리인 지지배배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 제비가 이렇게 논어에 있는 한 워드를 읽을 맞아, 수 이 있다, 문장을 제비가. 그제 한자로 읽으니까 다 제비가 읽을 수 있다. 진짜 웃기다. 그걸 자랑을 이게 했다는 뭐야? 게 웃기죠? 팔불출이다. 진짜. 그래서 그 제비라는 이름이 지지배배라는 그 울음소리에서 왔다는 추측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렇게 뭐. 그쵸, 뭐. 네, 그래서 제비 새끼 까치 키운다라는 속담 아세요? 아니요. 이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키워도 자기 것이 아닌 데는 헛고생이다. 이렇게 나의 노력이 다 헛고생이 될 것이다라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제비 새끼가 까치를 키운다고요? 제비 새끼 까치 키운다. 제비 새끼가 뭘 키울 수 있어요? 제비가 새끼 까치 키운다. 아, 제비 새끼가 까치를 키우지 못한다. 제비가 새끼 까치를 키운다. 제비 새끼가 아니라. 조사가 중요하네. 맞아요. 그다음에 제비는 처마 밑에 살고 까치는 나무 끝에 산다. 당연한 말인데. 이게 집과 가족 중심의 생활 이게 방식이에요. 뭔 말이에요? 설명을 더. 속담이 그래요. 속담이 원래. 자기가 살던 데 살아야 된다는 뜻인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가족과 같이 살아라. 고향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인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제비는 인연이 있는 집에만 돌아온다. 근데 제비가 복귀율이 진짜 높아요. 자기가 작년에 지었던 둥지를 다시 쓸 확률이 부모 제비의 경우 5%. 높은 편이다. 새끼 제비의 경우, 그러니까 그 둥지에서 태어난 제비의 경우 1%. 그러니까 복귀율이 좋은 그래, 거죠. 좋은 편이죠. 작년에 지었던 둥지를 가만히 놔두셔야지 내년에도 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집에만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곤충이 많은 집이 복 있는 집. 그러니까 둥지를 안 무너뜨린 집인 거예요. 둥지를 그치. 지어놨는데 뭐야 이러고 막 치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강원도 쪽이 약간 둥지를 안 무너뜨리고 밑에 뭘 대주세요, 많이. 그런 문화가 그게 있구나. 제비가 둥지를 지으면은 그걸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새똥도 떨어지고 그치. 냄새도 안 좋으니까 제비도 계속 들락날락 하고. 근데 밑에다 판을 대면은 똥이 안 떨어져요. 제비 둥지 밑에 판을 대면은. 근데 그런 문화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 막 집집마다 그 판을 대놨어. 상가마다 밑에 둥지 밑에 판이 요새도요? 있어요. 네. 진짜? 네. 신기하네. 올해도 전 많이 봤어요. 강원도 그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뭐 한 건가? 그건 아니. 아닌가? 그냥 많아서. 그냥 문화일 수도 있겠다, 네네. 진짜. 거기 진짜 많으니까. 그럼 우선 국내 제비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해외 제비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글로벌. 왜냐면은 제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 워낙 골고루 뻗어져 있고 정말 개체수도 많은 새여가지고 제비와 관련 없는 문화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선 먼저 제비 타투가 있는데요. 제비 문신. 있는데 그런 거 진짜 많잖아. 맞아요. 제비 타투가 원래 선원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또 이제 이 선원들의 문화에서는 제비는 무사기환을 상징하는 거여가지고 잘 왜냐면 돌아오니까. 제비가 잘 돌아오니까 그래서 나도 잘 돌아가야지. 긴 항해를 마친 근데 이게 가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항해를 마치고 온 선원들은 기념. 이제 기념으로 제비예요. 당신 제비예요. 난 제비처럼 잘 돌아왔습니다 하고 상징하고 또 감옥에서 출소한 분들도 자유의 의미를 담아 제비 문신을 새기고는 잘 돌아왔다고 합니다. 거기 좀 자유로운 의미. 왜 제비가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입장을. 의미는 맞네. 의미는 또 공감이 되죠. 이집트 상형 문자에도 제비가 있었는데요. 고전세다. 네, 위대함을 의미하는 이제 음을 상징했고 이제 사자의 서라는 책 아세요? 네. 이제 관 속에 미라와 함께 매장하는 사후 세계에 관한 안내서인데요. 거기에도 죽은 자가 제비로 변신해서 영혼의 세계로 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제 제비는 밤하늘의 별과 영혼을 상징하는 아주 신성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제비가 약간 세계사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좀 사랑스러운 상징이었어요. 그리스 문화에서도 곡식을 안 먹은 게 중요하다. 이게 막 밥을 뺏어먹은 게 아니니까. 곤충 먹어서.
그리스에서도 영혼의 상징이었고 이제 아프로디테와 연결되어 있는 상징이었다고 참 합니다. 사랑받아. 그니까.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예. 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율리학이라는 책 아세요? 예. 니코마코스는 몰랐는데. 니코마코스 율리학 책에서 엄청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이 아니며 한 번의 헐. 덕행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수천 마리 제비가 와야지 봄이 왔다는 건가요? 근데 메인은 앞에가 아예 뒤에. 뒤에요. 덕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 서양 윤리학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매우 중요한 철학 원전인데요. 이 문장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관통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통. 네, 행복이란 것이 바로 덕이 있는 활동이니까 이제 부지런히 덕을 발휘할 수 있는 실천을 꾸준히 많이 해야 해라. 된다라는 그런 제비 내용이. 수처럼. 근데 이게 제비의 비유가 된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발언된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이솝우화 제목은 게으름뱅이와 제비라는 우화인데요. 들어보셨어요? 개미와 배짱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저도 이 우화는 처음 들어봤는데 한국엔 잘 안 들어온 우화 같아요. 번역이 안 돼. 이제 어느 마을의 부자가 죽으면서 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줬는데 이 아들이 너무 게으름뱅인 거예요. 그래서 막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외투 딱 한 벌만 남았어요. 모든 너무 재산을. 심하다. 너무 게으름뱅이뿐만 아니라 너무 사치스러워요, 이 친구가. 근데 게으름뱅이가 이제 그 외투 한 벌을 가지고 길을 걷다가 제비 한 마리를 만난 거야. 근데 제비가 왔으면 무슨 뜻이에요? 봄이 온 거죠. 그래서 예이 봄이 되었다 하고 신나서 외투를 팔았어. 그 돈이 없으니까. 진짜 하루살이. 근데 외투를 팔았는데 이 제비가 일찍 돌아온 제비라서 아직 겨울이 안 끝났던 추워? 거예요. 그 한 마리 제비만 온다고 봄이 온 게 아니네. 그치? 그래서 게으름뱅이가 길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 새드 엔딩이네. 네, 그래서 약간 비극적이고 좀 자극적인 우화죠. 그 제비가 약간 봄의 전령사 같은 걸로. 맞아. 봄의 전령이라고 엄청 큰 상징이 있는 거죠, 제비한테. 근데 진짜 빨리 온 애들도 있는데. 근데 그 2, 한 3월에도 마리만 오잖아. 보고 외투 바로 팔아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지, 외투는 근데 봄엔 더 추워. 여름이 돼야지 안 추운데. 여름 정도 돼야지.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으면 팔아야지 어쩌겠어. 근데 얘가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놀려고 재산 탕진한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재산이 외투니까 지금 먹을 것도 없잖아요. 당장 아사할 것 너무 같으니까.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또 제비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국조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비가 또 얼마나 메이저냐 하면은 에스토니아와 오스트리아의 국조가 제비입니다. 에스토니아가 어디 있는 국가지? 발칸. 발칸반도? 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3개국 있죠. 발트 3국. 발칸이 아니다. 발트의 3국. 네. 그래서 에스토니아 국기 색깔이 파란색, 검은색,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색이 제비랑도 잘 어울리는 거예요. 파검흰? 네. 엄청 예뻐요. 에스토니아 국기 색깔이. 빨강은 없네. 아무래도 없죠. 그래서 에스토니아가 소련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이제 에스토니아의 국기 색깔을 드러내는 게 엄청나게 좀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 지배를 받는 반란입니다. 시절에는. 근데 19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국조 정하기 붐이 일어났었대요. 약간 전 네. 세계적으로. 왜냐면 뭐 나라를 상징할 새를 정하자 뭐 이런 붐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에스토니아도 이제 소련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또 억압을 받았지만 이 제비가 국기 색깔과 참 비슷하고 에스토니아가 농업 국가인데 뭐 제비가 농업에 도움이 된다 뭐 이래가지고 농업과 관련된 새를 정하자 해서 제비를 국조로 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농업이랑 관련됐나? 네, 농업을 상징하는 또 새래요. 내가 유럽에서는. 지능을 좋아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좀 새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새가 더 관련돼 있어. 참새는 폼이 안 나. 약간 유해해가지고 참새. 수확물을 먹어서 참새가 참 멋진 새인데. 안정했나? 아쉽죠. 네. 이렇게 제비는 정말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 관련이 있는 새입니다. 아니 그 행복한 왕자? 네. 거기에도 나오잖아. 행복한 왕자가 뭐예요? 그 행복한 왕자 동상? 그 동화 왕자가 동상인데 왕자가 동상이에요? 동상 화자가 동상이야. 근데 왕자님 동상. 근데 거기에 보석이 이렇게 막 박혀 있었는데
제비한테 가져갔나? 막 하나씩 가져가. 내가 루비를 어. 가져가서 어. 어쩌고 어. 저쩌고를 해. 네. 뭐 사파이어를 가져가서 어쩌고를 해.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 막 눈만 남아서 아, 그래, 어쩌고. 제비네, 이것도. 내용이 어. 정확히 생각 안 나. 아, 이거 오스카 와일드가 만든. 소설이에요? 응, 동화? 응. 거기서도 어머, 나왔던. 아, 동상이 되어서, 이게 왕자도 이제 좀 철부지 왕자였는데, 아니, 동상.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람이었는데, 헐. 동상이 됐는데. 왜 동상이 됐죠? 그 죽은 거 아니에요? 아, 전 또 마법에 걸려서 동상이 뭐 없었던 거 된 같아. 줄. 맞아, 그래서, 그냥 죽어서. 제비가 맞아. 그래서 남쪽으로 못 돌아갔다. 막 그 부탁 들어주다가. 아. 막 이거 보서 저 사람한테 줘. 막 이랬잖아요. 막. 도와다. 동사, 도와라고. 그리고 제비가 죽었대. 그래서 동사했대. 얼어서 죽었대. 동상 옆에서 죽었지 왜냐면은 않아, 남쪽으로 맞아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갔대. 완전 희생하는 이미지네 여기에서. 근데 왕자 동상은 사람들을 철거했어. 그냥 못생겨졌으니까. 막 금도 다 루비를 떼고, 떼서? 금도 다 떼서 피부 같은 것도. 그다음에 제비도 버려졌대요. 제비가 완전 동상 파괴하는 근데 그런 신이 걸로 보였겠네. 다 죽고 신이 천사한테 아, 뭐 2가지 데려오세요. 해서 이제 두 가지가 뭐야? 귀한 거 2개를 아. 데려오세요. 해서 제비랑 그 왕자의 심장, 그 동상에 아. 있던 심장을 근데 가져갔대요. 동상에 무슨 심장을 만들어? 그냥 진짜 심장이 웃긴 있대. 동상이다. 그러니까. 되게 비싼. 맞아. 그래가지고 제비는 이제 천국을 누비면서 실컷 노래를 부르라. 어떻게든 해피엔딩으로 가려는. 게으름뱅이와 제비 얘기만 세트에. 그러니까 이승에서는 죽었는데 이 얘기 진짜 어릴 때 슬퍼하면서 읽었었는데 여기도 제비가 제비가 있었구나. 불쌍하잖아. 남 제비가 진짜 착해. 목숨 걸고 선행한 응. 거잖아. 왕자는 어차피 이미 죽은 사람인데. 어머. 그러니까 왕자 왜 동상이 되셨냐? 빨리빨리 말하지. 겨울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발 좀 하게. 그냥 좀 빠르게. 빨리 이거, 그다음 이거, 그다음 이거 이렇게. 제비 그래도 안 끝났을 것 같아. 왜 그래서 동상이랑 그래서- 친해가지고 동상이랑 감동적인 스토리에도. 눈물이 나네요. 오늘 이렇게 제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든 건 맞아요. 근데 저희가 말한 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그치. 얘기가 있는 제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알던 것보다 상당히 중요한 세구나. 우리 삶에 있어서. 네. 어떤 생태적으로도 중요하고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인간과 굉장히 가까운 새라고 할 수 있죠. 네. 여러분도 제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비 만날 수 있는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새 보러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우리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